1044번입니다. 자,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전피에 t초의 속도가 주어져 있죠. 자, 그럴 때 원점으로 돌아오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과 그 돌아올 때까지의 움직임 거리를 구해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걸 대수적으로 식으로 풀 수도 있지만 선생님은 그래프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일단 속도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자, t축과 vt축이 있을 때, 자, 6-2t니까, 자, 이 그래프는 y절편이 6이면서, 자, x절편은 얼마, x절편이 아니라 t절편으로 봐야 되겠네요. t축과 v축으로 봐야 되니까, v절편이 6이고, 바로 이 t절편은 3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원점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0에서 3초 사이는 바로 어떻게 된다? 속도는 줄어들고 있지만 3일 때 바로 t가 3일 때 속도가 0이죠. 이 부분은 바로 t의 축의 위쪽에 있으니까 바로 이 원점에서 출발했을 때 만약에 오른쪽으로 출발했다면 이 부분은 지금 오른쪽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중이 되겠죠. 그렇지만 속도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t가 3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속도가 0이 되었다가 이제는 속도가 음의 방향으로 간다는 말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저 여기가 원점이라고 생각했을 때 3초까지는 이 물체가 어디로 이렇게 바로 오른쪽으로 지금 가고 있을 때 여기에서 바로 t가 3이면 일시정지했다가 이번에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계속 속도가 음수기 때문에 그 방향이 어떻게 된다?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간다는 꼴이 되는 거죠. 아시겠나요? 그럴 때 원점으로 돌아온다. 그러면 원점에 돌아오는 이 시간은 얼마가 되느냐 이 말이죠. 그러면 이 넓이만큼 맞죠? 이 넓이만큼 이만큼 움직였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 넓이가 얼마예요? 바로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6이니까 얼마만큼 움직였다? 그만큼 움직였죠. 그러면 다시 우리가 이 원점으로 돌아오려면 반대 방향으로도 얼마만큼 움직여줘야 된다. 그만큼 움직여줘야 된다. 그 말은 이 넓이와 뭐 해야 된다? 똑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넓이도 이 넓이가 지금 9라면 이쪽 넓이도 9가 되어야 된다는 말은 이 두 개의 직각삼각형이 합동이 되어야 된단 말이겠죠. 그럼 그때 t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요 밑변의 길이가 3이니까 요것도 3이 되어야 되니까 3에서 3을 더하면 바로 6이 되겠죠. 따라서 바로 t가 얼마일 때? 6일 때 어디로? 원점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것을 식으로 표현한다면 0부터 내가 구하는 t 값이죠. 그죠? 그 무엇이 바로 이 원점으로 돌아왔다는 말은 위치의 변화량이 얼마가 됐다는 거죠. 0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 이 속도를 그대로 정적분한 이 정적분 값이 0이 되는 t 값을 찾아보면 6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찾아보면요. 얘는 6t-t 제곱이 되고요. t를 넣는 값에서 0을 넣는 값을 빼면 되니까 6t-t 제곱이 바로 0이 되는 t 값을 찾아주면 되겠죠. 그러면 t 제곱 마이너스 6t가 0이니까 t와 t-6으로 우리가 인수분해가 되죠. 자, t는 0은 아니잖아요. 그죠? 따라서 t가 얼마다? 6이라는 걸 이렇게 대수적으로 풀 수도 있어요. 근데 그래프상으로 쉽게 말해서 오른쪽만큼 이 넓이만큼 움직였다면 원점에서 출발하니까 왼쪽으로 똑같은 넓이만큼 움직여 버리면 원점으로 돌아오겠죠. 그게 바로 합동이 되어야 되니까 바로 t는 6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때 원점으로 돌아올 때까지 움직인 거리죠. 움직인 거리는 어떻게 됩니까? 위치의 변화량은 0이지만 움직인 거리는 9하고 9가 되니까
얼마가 된다? 18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을 대수적으로 푼다면 바로 0에서 6까지의 바로 이 6-2t의 이 함수의 바로 무엇이다? 움직인 거리는 속도를 정적분하는 것이 아니라 넓이이기 때문에 속력을 정적분해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바로 얼마가 된다? 18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절대값을 벗겨야 되잖아요. 그러면 0에서 3까지는 이 위에 있는 것을 그대로 6-2t를 여러분들이 적분하면 되고, 그러면 3에서 6까지는 그래프가 아래에 있으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서 2t-6을 바로 정적분 처리하면 이 값을 여러분들 직접 계산해 보면 앞에도 9, 뒤에도 9가 나와서 18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렇게 대수적으로 푸는 것보다는 바로 그래프로 바로 처리할 수 있다는 거 잘 알아두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1045번입니다. 자,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전피의 시각 t에서의 속도가 주어졌습니다. 자, 이럴 때 전피가 출발한 후 운동 방향이 바뀐다. 일단 운동 방향이 바뀌려면 V가 무엇이 되어야 된다? 0이 되어야 되죠. 근데 V가 0이 되면 운동 방향이 바뀌나요? 아니죠. 좌우에서 부가 바뀌어야 되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든 바뀌는 것도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VT 함수를 그려보기 위해서 T로 묶어버리면 바로 T 절편이 0과 K라는 것을 알 수 있고 K는 양수라고 했죠. 자, 그러면 그래프를 그려보면요. 자, 이런 2차 함수가 되겠네요. 여기가 T축, 여기가 V축이고요. 자, 원점과 바로 어디를? 바로 T를 지나죠. T가 아니라 바로 K가 절편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쪽 그래프는 필요가 없겠죠. 왜? 바로 T가 바로 시간이니까 양수 부분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운동 방향이 바뀐다는 말은 V가 0이 되는 지점은 누구밖에 없죠? 바로 T가 무엇일 때다? K일 때가 되는 거고, 이 K에서 V의 속도의 부호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니까 바로 이 운동 방향이 바뀌는 게 바로 T가 K일 때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그때까지의 움직인 거리는 바로 이 속도 함수가 바로 누구와 바로 t축과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3분의 32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얘는 2차 함수와 바로 t축과에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니까 우리는 간단하게 무엇을 이용하면 된다? 63 공식을 이용하면 되겠죠. 63 공식을 이용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차는 0과 K니까 바로 K가 되어서 K의 세제곱이 되고 곱하기 이 속도함수, 2차 함수의 최고차의 개수가 1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넓이가 바로 얼마 된다? 3분의 32가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얘만 처리하면 되니까 3과 6이 약분되고 따라서 분자 K 세제곱은 대각선의 곡과 같죠? 32와 2를 곱하면 64가 되고요. 64는 바로 4의 세제곱이 되겠네요. 자, 따라서 K 값은 바로 얼마가 된다? 4가 된다는 것을 쉽게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다. 굳이 바로 정적분으로 표현할 필요 없죠. 속도 함수의 절대값, 즉 0에서 k까지의 바로 t제곱 마이너스 kt를 무엇을 바로 절대값을 취해서 정적분한 게 얼마가 된다? 3분의 32가 된다는 것으로 표현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때는 바로 이 절대값을 벗겨주기 위해서는 이 그래프가 아래쪽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kt를 바로
피적분 함수로 보고 정적분 처리하면 되겠지만 이렇게 육상 공식을 이용하는 게 훨씬 쉽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1046번입니다. 직선 궤도를 달리는 어떤 고속열차는 출발한 후에 3km를 달릴 때까지의 바로 이 t분 후의 속도가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그 이후의 속도는 일정하다, 속도가 일정하다, 등속도 운동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열차가 출발한 후에 5분 동안 달린 거리를 구해달라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런 문제일수록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이용하는 게 훨씬 간단하게 풀 수 있는 거예요. 일단 VT 함수를 그려보면요. VT 함수는 자, 지금 T제곱 T가 되고 상수항이 없으니까 얘를 4분의 3T로 한번 묶어볼까요? 그럼 앞에는 T가 될 것이고 자, 곱해서 2분의 1T가 되려면 2분의 1T가 되려면 자, 여기에 얼마가 있으면 되겠습니까? 자, 2분의 1을 만들어야 돼요. 2분의 1을 만들려면 일단은 3은 없어져야 되겠죠. 그러면 분모에 3이 있어야 되고 자, 약분되면서 4가 2가 되려면 여기에 2가 있어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약분이 되어서 2분의 1t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VT는 t가 0일 때와 바로 t가 마이너스 3분의 2가 바로 t 절편이 되기 때문에 이 VT 함수를 여러분들이 직접 그려보면 이런 형태가 되어서 여기가 0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는데 이쪽 t는 양수만 취급하니까 여기는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는 그래프가 누구만 필요하다. 자, 바로 오른쪽 t가 양수인 이 부분만 필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이게 바로 이 문제의 바로 VT 함수가 되는 거예요. 이쪽 그래프는 우리가 볼 필요 있다 없다?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t가 양수일 때 이 함수 자체는 이 속도 함수는 양의 값을 가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어떻게 보면 선생님 표현은 전진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죠. 그런데 출발한 후에 3km를 달린다고 했죠. 그러면 이 3km는 자, V가 양의 값을 가지니까 바로 이동 거리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 넓이가 바로 3이 되는 t 값을 찾을 수가 있겠죠. 자, 그 3일 때까지는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3일 때까지는 그 속도가 바로 4분의 3t 제곱 플러스 2분의 1t가 되다가 그 이후의 속도는 얼마가 된다? 일정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가 만약에 넓이가 3이 된다면 그 이후라는 것은 이 시간을 지나버리면 속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이 속도와 동일한 속도로 움직여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속도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지금 바로 여기서 원하는 바로 VT 함수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그럴 때 5분 동안 달리는 거죠. 얘가 분이니까요. t가 지금 분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5분 동안 달렸다는 말은 5분 동안 일정하게 달리니까 아마도 여기까지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를 우리가 무엇으로 생각하면 된다? 바로 5분이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달린 총 거리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바로 이 5분까지의 이 넓이를 의미하는 거죠. 이해되나요? 움직인 거리가 되니까. 그러려면 바로 여기는 직사각형 형태니까 바로 이 t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바로 넓이가 얼마가 되는 3이 되는 맞죠? 3이 되는 바로 이 t의 값을 구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요 t를 잠시 t로 둔다면 0에서 t까지, 0에서 t까지의 요 속도 함수를 적분하면 되겠죠. 정적분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t가
바로 V가 양수기 때문에 그대로 정적분한 것이 바로 넓이의 개념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요게 바로 얼마가 되는 바로 3이 되는 t 값을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우리 한 부정적분을 찾아보면 t의 세제곱이 되고 3으로 나누니까 바로 4분의 t의 세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2분의 1t는 t의 제곱이 되고 2로 나누니까 4분의 t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t를 넣는 값에서 0을 넣는 값. 자, 이 tt가 헷갈리면 여러분들 여기에 무엇이라고 이렇게 뭐 a나 알파로 이렇게 둬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럼 알파를 넣은 값에서 0을 넣는 값을 빼주면 되니까 똑같은 논리입니다. 자, 그럼 0을 넣어봤자 0이니까 t를 대입하면 4분의 t의 세제곱 플러스 4분의 t의 제곱이 얼마가 되는 3이 되는 t 값을 찾아주면 되겠죠. 자, 양변을 4배를 하고 이항에서 정리하면 t의 세제곱 플러스 t의 제곱이 되고 12가 이항하면 마이너스 12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얘를 인수분해하면 되잖아요. 그죠? 아마도 우리가 느낌상 우리가 어떤 자연수 값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1을 대입하면 아니고 2를 대입하면 8 더하기 4가 10이니까 바로 t가 얼마일 때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굳이 인수분해를 하지 않아도 끝까지 하나 하지 않아도 여기는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물론 인수분해를 하면 t-2에 t제곱에 마이너스 2t제곱이니까 t제곱이 되려면 3t가 필요하고요. 마이너스 12가 되려면 플러스 6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얘는요, 우리가 판별식을 이용해 보면 바로 b제곱은 9가 되고 마이너스 4에 있으면 4, 6, 24가 되가 음의 값이 나오므로 판별식이 음수가 나온다는 말은 바로 흑은을 갖는다는 거죠. 그죠? 항상 이 값은 무엇을 양의 값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t는 이 하나뿐이라는 거죠.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이제 요 직사각형의 넓이가 바로 2분에서 5분 동안 움직인 거리가 되겠죠. 그럼 바로 우리는 뭘 알면 되겠습니까? 요 세로의 길이만 알기 위해서 2일 때의 속도를 찾아보면 되겠죠. 그 말은 다시 말하면 V2를 구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2를 대입하면 2의 제곱이 4니까 3이 되고요. 플러스 2를 대입하면 약분이 돼서 1이 되네요. 따라서 자, t가 2일 때의 속도는 얼마가 된다? 4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므로 2분과 5분 사이의 간격은 3분이니까 3, 4, 12가 되어서 5분 동안 움직인 거리는 3과 12를 더한 15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런 문제일수록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이용하면 더 쉽게 풀 수 있다는 것. 여기서 5분 동안 달린 거리는 바로 움직인 거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속도 함수가 t축 위에 있으니까 바로 정적분 값이 바로 움직인 거리가 되겠죠. 원칙은 움직인 거리를 구할 때는 적분할 때는 무엇을 적분해야 된다? 속력을 적분해야 되는데 양의 값을 가지니까 속도와 속력은 같기 때문에 그대로 VT 함수를 2에서 0에서 t까지 적분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1047번입니다. 자, 출발한 지 10시간 후에 최고 속도가 10km per hour인 배로, 맞죠? 바로 10시간 후에 지금 t가 여기는 바로 시간이 되겠습니다. 10시간 후에 바로 10km per hour가 되는 배로 항구 A에서 B까지 운행하는데 토탈 20시간이 걸렸다. 자, 20시간 때는 20시간 때는 V가 0이죠. 0이 됐다는 말은 항구 B에 도달했다는 말이겠네요. 이 배의 t시간 후에 속도가 다음과 같은 함수가 될 때 이 함수 자체가 지금 2차 함수라고 주어졌죠.
자, 그럴 때 항구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실질적으로는 바로 이 넓이가 바로 정답이 되겠죠. 이게 바로 움직인 거리가 되니까, 그죠? A 지점에서부터 B 지점까지 도착했으니까 A 지점에 시작할 때 속도가 0, B 항구에 도착할 때도 속도가 0이니까 결론적으로 이 넓이를 구해달라는 것입니다. 이해되나요? 그게 바로 거리가 되겠죠. 자, 따라서 이 함수를 생각해 보면요. 이 함수 VT는요. 자, 원점과 20이 바로 무엇입니까? T절편이니까 바로 최고차항의 개수를 모르잖아요. T-20으로 표현할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서 A는 바로 위로 볼록이니까 음수가 되겠습니다. 이차 함수라고 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A 값을 어떻게 찾으면 되죠? 바로 이 점이 이 그래프가 10,10을 지나는 꼴이 되겠죠. 따라서 T 자리에 10을 넣었을 때 바로 얼마가 돼야 된다? 바로 A 값이 10이 되는 값을 찾아주면 되니까 마이너스 100이니까 결론적으로 A는 마이너스 100분의 10이 되어서 바로 마이너스 10분의 1이 최고차항의 개수가 된다는 거죠. 따라서 이 VT 함수를 정확하게 찾아 놓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부분의 넓이는 얘가 2차 함수이니까 굳이 우리가 정적분을 할 필요가 없겠죠. 이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이 정적분 0에서 20까지의 이 함수의 정적분이 바로 넓이가 바로 이 두 점 사이 거리, 바로 움직인 거리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할 필요 없이 바로 63 공식을 바로 이용하면 되겠네요. 63 공식을 이용하면 자, 그 절편의 차는 바로 x좌표의 차는 20이니까 20의 세제곱에다가 최고차의 개수가 마이너스 10분의 1이죠. 근데 절대값을 쳐야 되니까 바로 10분의 1만 곱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20의 세제곱이라는 것은 20을 몇 번 곱하면 되겠다? 세 번 곱하면 되니까 10과 20이 약분되면 2가 되고요. 2와 6이 약분되면 3이 되겠네요. 따라서 분모는 3이 되고 분자는 20과 20을 곱한 400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위는 킬로미터로 표현하면 되겠죠. 따라서 이 두 항구 AB 사이의 거리는 3분의 400km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바로 이 2차 함수와 바로 T축과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니까 우리는 과감하게 63 공식을 이용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1048번입니다. 자,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전피의 시각 t스의 속도 함수가 지금 그려져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보기와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찾아보라고 하죠. 이 그래프는 지금 속도 함수예요. 그러면 일단 기어가 전피의 운동 방향은 출발한 후 t 이퀄 7일 때까지 두 번 바뀐다. 일단 운동 방향이 바뀌기 위해서는 v가 뭐가 돼야 된다? 0이 되어야 되죠. 그럼 V가 0이 되는 지점은 요 2와 3 사이 이 점과 바로 이 5와 요 두 군데가 되겠죠. 그렇다고 두 번 바뀐다고 하면 안 되고 항상 좌우에서 부호가 바뀌는지 봐야 되겠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든 항상 부호가 바뀌어야 돼요. 그럼 이 지점의 좌우에서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었으니까 운동 방향이 바뀌는 지점이 맞고 t가 5일 때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부호가 v 함수가 부호가 바뀌었으니까 운동 방향이 바뀐 게 맞겠죠. 따라서 두 번 바뀐 단어가 바로 참이 되는 것입니다. V가 0이라고 항상 운동 방향이 바뀌는 게 아니죠. 플러스에서 플러스로 바뀐다는 말은 자, 우리가 오른쪽으로 아니면 전진한다고 봤다가 잠시 정지했다가 다시 같은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운동 방향은 우리가 부가 바뀌지 않으면 운동 방향은 바뀌는 게 아니라고 했죠. 반드시 V가 0이 되면서
그 좌우에서 부호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t가 3일 때 속력. 속력은 여러분들 무엇이죠? 자, 글자를 정확하게 읽었어야 되죠. 속도의 절대값입니다. 속도의 절대값이 가장 큰 것은 누구겠습니까? 이 속도 함수를 절대값을 취한다는 말은 아래쪽을 위쪽으로 전부 올리면 되겠죠. 따라서 이 부분이 이 속력이 가장 크다는 거죠. 따라서 t가 3일 때 속력은 바로 얼마가 된다? 바로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기억과 니은은 간단하게 이 v 함수, vt 함수를 보고 쉽게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디귿은 t가 7일 때, 자, t가 7일 때 이 전피는 원점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다. 이때는 우리가 위치를 알아줘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 속도 함수는 위치 함수의 도함수니까 이 그래프를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그려보자? 바로 위치 함수를 한번 그려보자는 것입니다. 즉, 도함수를 가지고 원래 함수를 찾는다는 말이겠죠. 그때는 도함수의 부호를 이용해야 되니까, 그죠? 맞나요?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니까 전진했다가 후진했다가 전진하는 꼴이 되겠죠. 그 그래프를 우리가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t가 0이 되는 지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먼저 우리가 잘라냈다는 말이죠. 그럼 이 부분은 전진하고 후진은 전진한다는 말은 xt 함수가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 증가하는 이런 꼴이 되는 거죠. 그럼 시작점의 위치는 우리가 어딘지는 알 수 없지만 여기서 원점에서 출발한다고 했으니까 이 점이 바로 무엇이 된다? 0,0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우리가 전진을 하는데 얼마만큼 이 넓이만큼 우리가 증가를 한다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좀 자세히 생각해 본다면 요 넓이는 얼마죠? 바로 2분의 1이죠. 2분의 1만큼 증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가 지금 0에서 도함수의 이 우미분계수가 0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바로 뭐 해야 된다? 접해야 되겠죠. 그러면 1초까지는 2분의 1만큼만 증가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증가한다. 요 높이 차가 얼마가 된다? 2분의 1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초에서 2초까지는 어떻습니까? 일정하게 가고 있죠. 그렇지만, 자, 이 넓이가 얼마죠? 1이잖아요. 그죠? 속도는 일정하니까 계속 증가하는 그래프로 이런 식으로 직선으로 가겠죠. 얼마까지? 2초까지는 그렇게 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자, 그런 다음에 요 부분이죠. 요 부분만큼 증가해야 되는데, 여기에 좌표를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가 이것은 직선이잖아요. 그죠? 직선인데, 자, 여기가 지금 2,1이고, 여기가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면 이 도형과 이 도형은 닮았잖아요. 그죠? 직선의 방정식을 굳이 구하지 말고, 이 y값의 차가 얼마입니까? 3인데, x값의 차는 1이죠. 그러면 바로 이 비율이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이 지금 닮았잖아요. 그런데 닮은 비가 1대2죠. 그러면 이 밑변도 1대2가 돼야 되니까 한 칸을 1대2로 나눈다는 말은 요 한 칸이 3분의 1이 되니까 2에서 3분의 1을 다 3분의 7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 t가 3분의 7일 때는 2에서 3분의 7일 때는 요 넓이만큼 증가하겠죠. 요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요 밑변이 3분의 1이 되고 높이가 1이 되기 때문에 6분의 1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6분의 1만큼 증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 부분의 넓이는 1이었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높이는 얼마가 된다? 1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바로 얼마만큼? 6분의 1만큼 조금 증가해서 자, 이 t가 3분의 7일 때 v가 제로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 높이가 얼마가 된다? 바로 6분의 1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0에서 이 3분의 7까지는 얼마만큼 증가했다? 2분의 1 플러스 1 플러스 6분의 1. 그게 바로 요 넓이가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자, 이제 다음은 감소하는 구간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3일 때, 3일 때는 보면 이 도함수의 어떻게 보면 극점이잖아요. 그럼 여기가 변곡점이 된다는 거죠. 그럼 요 넓이만큼 감소해야 되는데 여기가 3분의 1 있으면 여기는 3분의 2겠네요. 그럼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3분의 2 곱하기 자, 밑변은 2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2와 2를 약분하면 3분의 2만큼 내려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3분의 2는 6분의 4니까 요 높이가 6분의 2니까 요거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내려오겠죠. 그러면서 여기가 변곡점이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부분만큼 또 내려와야 되겠죠. 그죠? 이 부분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3과 5는 2가 되고요. 길이가 여기가 2가 되니까 얼마만큼 내려온다? 2만큼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내려왔죠? 지금 3분의 2만큼 내려왔다가 또 2만큼 내려오는 거죠. 그죠? 3분의 2만큼 내려왔다가 2만큼. 여기서 또 2만큼이 더 내려와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증가하는 양을 찾아보면요. 증가한 양은 2분의 1 더하기 1 플러스 6분의 1만큼 여기에서 증가했으니까 6분의 얼마만큼 증가했나요? 얘가 6분의 3, 6분의 6이죠. 그럼 6분의 9, 6분의 10만큼 증가했습니다. 즉 얼마만큼 증가했다? 이로 약분하면 3분의 5만큼 여기서 증가했는 거예요. 이만큼 3분의 5만큼 증가했고 자 그런데 여기는 얘가 3분의 2만큼 내려왔죠. 그리고 2만큼 내려오면 요 두 개를 더하면 3분의 2와 2를 더하면 3분의 얼마가 된다? 6이 되니까 3분의 8이죠. 얘는 3분의 5입니다. 근데 얘가 3분의 8이면 얘가 5까지 넣어놓는다면 이거보다 더 많이 내려와야 됩니다. 조금 더. 얘보다 어떻게든 더 많이 내려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에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시겠죠? 더 많이 내려와요. 얘는 3분의 5밖에 증가 안 했는데 얘는 3분의 8을 증가하니까 3분의 2만큼 더 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 위치보다. 아시겠나요? 자, 그런 다음에 요 넓이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바로 1이 되겠죠. 그죠? 즉, 여기서 2분의 1만큼 증가하고 2분의 1만큼 증가해야 되는데, 자, 지금 여기가 지금 3분의 5고, 여기가 3분의, 요게 얼마가 되죠? 3분의 8이 되죠. 그러면 요 두 개의 차가 얼마입니까? 바로 3분의 3, 얼마예요? 1이죠. 그 말은 바로 요 높이와 요 높이가 얼마가 된다? 1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요 넓이가 1이니까 1만큼 증가한다고 했으니까 결론적으로 1만큼 증가하면 2분의 1 증가하고 2분의 1 증가하면 여기가 바로 이 처음의 위치와 뭐 할 수밖에 없다? 똑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요 높이 1이니까 요게 1이니까 1만큼 증가하는데 요런 식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원점에서 출발한다고 했기 때문에 바로 여기가 바로 뭐가 된다? T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T축이 되어서 이게 바로 XT 함수가 바로 위치 함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 P는 원점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경우는 언제가 되겠습니까? 바로 이 지점이죠. 언제? 바로 T가 얼마일 때? T가 3분의 7일 때 바로 원점으로부터 3분의 5만큼 떨어지는 꼴이 되겠죠. 근데 T가 7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때는 다시 원점으로 뭐였다? 돌아왔다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T것은 틀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대수적으로 우리가 0에서 보세요. 0에서 7까지의 바로 이 VT 함수를 한번 정적분을 해보면 요 세 개의 부분에 바로 뭡니까? 바로 넓이를 생각하는데 이 아래쪽은 뭐라고 생각해야 된다? 바로 음수값으로 가야 되겠죠. 그러면 위의 함수는 얘가 사다리꼴 형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그런 식으로 구한다면 2분의 1 곱하기 윗변은 1이 되고 맞죠? 아랫변은 3분의 7이 되겠네요. 1 플러스 3분의 7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높이는 1이죠. 사다리 꼴 넓이니까. 그리고 이 부분은 마이너스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아래쪽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자, 밑변은 5에서 3분의 7을 빼야 됩니다. 요 위치가 3분의 7이라고 했죠. 5에서 3분의 7을 빼면 5는 3분의 15니까 바로 3분의 15에서 3분의 7을 빼니까 3분의 8이 되겠죠. 그리고 높이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바로 2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플러스가 되겠죠. 이 부분은 삼각형의 넓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밑변은 5와 7이니까 2가 차이 나고 높이는 바로 1이 되겠네요. 이 계산을 하면 분명히 0이 나올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얘는 3분의 1 플러스 3분의 7이니까 3분의 10이 되겠죠. 마이너스 2와 2를 약분하면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8이 되고 여기는 바로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 그럼 얘가 약분해보면 2분의 5가 되죠. 그러면 3분의 5와 1을 더하면 1이 3분의 3이니까 3분의 8이죠. 3분의 8 마이너스 3분의 8을 하니까 얘가 0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말은 바로 7초 후에는 어디에 도착한다? 바로 원점에 도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처음부터 얘의 바로 정적분을 구했을 때 얘가 0이 나온다는 보장을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0이 나왔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원점으로 돌아왔으니까 가장 멀리 떨어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것을 풀이집처럼 이렇게 바로 정적분 값을 생각한다는 것보다는 이게 바로 변이를 생각했는 거죠. 위치의 변화냐. 선생님이 볼 때는 바로 이 위치 함수를 그려서 생각하는 게 현명할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우리가 계산을 좀 이렇게 분수 계산하는 게 좀 불편한 것은 있지만 이렇게 위치 함수를 찾아주면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